이제부터 배우는 범위는 이제 한 4가지 주제 정도가 나올 거고, 거래 가격을 부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을 보면 일방법이 대원칙이라고 배웠잖아요. 일방법은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거래 가격을 그대로 과세 가격으로 보는 거를 일방법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방법명을 거래가격 방법, 거래가격법 이렇게도 불렀는데, 일방법으로 다 대원칙으로 하고 싶기는 하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의 방법들을 2방법부터 6방법 이렇게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타 방법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그러면 이 일방법은 근본적으로는 대원칙이라고 불렀고, 최대한 일방법,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사용하라고 WTO 관세법과 협정에서 주의를 주고 있죠. 최대한 사용하라. 그래서 가능하면 다 여기를 쓸 건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90% 여기를 쓸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바로 이 경계를 지금 배울 거예요. 이 경계를. 그래서 이 경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예시를 들어보면 협정에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첫 번째,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뭐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제한. 그건 이제 오늘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 일방법을, 그러니까 더 큰 개념으로 일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요렇게 배웠죠. 수출 판매가 없다. 그러면 1에서 2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출 판매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배웠던 주제 뭐였어요? 실제 지급 가격 배웠죠. 그렇죠? 실제 지급 가격이 없다. 가결 아니고 가격이에요. 실제 지급 가격이 없다. 그러니까 거래를 진행을 하는데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급 가격이. 그러면은 일방법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 지금 여기는 일방법, 즉 일방법을 배제하는 사유들을 배우는 거예요. 일방법 자체를 배제하는 거. 세 번째는 조금 더 협소하게 이렇게 불러요. 거래 가격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거는 관세법에서 4가지를 예시하고 있어요. 4가지를 딱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서 4가지를 딱 배울 건데, 이 4가지를 앞으로 지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보면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냐, 지금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울 이런 게 있어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있어요. 기억만 해주세요. 뭔가 거래 가격이 왔는데 세관이 보기에, 과세관청이 보기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선을 넘었는데 소명해봐 했는데 소명을 못해. 그럼 이거를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냐? 그러면 일방법 배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 아직 안 배웠지만 다음 주제로 배울 법정 가산 요소 있죠. 가산 요소를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 가격을 완성을 못 시킨다고 했죠. 거래 가격이라는 게 실제 지급 가격에다 가산 요소를 더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급 가격이 없어도 안 되지만 가산 요소를 객수를 못하는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사유가 있으면 1에서 2로 넘어갈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개별 주제를 하나씩 다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개수 쭉 해가지고 거래가 배제 사유 나왔죠. 이게 협의의,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거래 가격을 배제하는 사유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부터 배울 첫 번째 뭐가 있냐, 처분하거나 사용하는데, 잽싸게 딱 피했죠. 그럼 잘못하면 다 빨간색으로 물들 뻔했어요. 처음 또는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상거래를 하다 보면, 무역거래를 하다 보면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이 누구죠?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샀으면 이 물건을 내가 국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쓰든지 먹든지 버리든지 기부하든지 전시하든지 판매하든지 그건 내 맘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판매자가.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러면 정상적인 그 구매자라면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제한 없이 살 때 100달러에 살 수 있는 건데 판매자가 야, 너 그거 네 맘대로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용도로만 써 라고 하면 똑같은 돈을 줄까요? 안 주죠. 그런 의미라는 거는 그런 제한이 있는 순간 가격이 어떻게 됐다? 흔들렸다, 오염됐다, 훼손됐다, 변경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간이 봤을 때 이런 처분하거나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반법을 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걸 써요. 가장 어려운 거. 조건 또는 사정. 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적으로 결합거래 같은 거. 내가 거래를 하는데 엔진오일을 사는데 갑자기 나보고 낙엽을 쓸래. 그러면 이 엔진오일을 사는 거래만이 유일한 거래가 지금 아니죠. 내가 엔진오일을 사는 거래 하나와 그 이면에는 내가 낙엽을 쓰는 거래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래에 깔끔하게 물건을 사고 돈 주는 거래가 아니고 다른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들로 인해서 가격이 오염됐겠네요. 그러면 일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디테일,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거 있어요. 사후기소기. 이거는 사후라고 하는 건 수입 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뭔가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 이익을 누구한테 판매자한테 다시 쉐어해주는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에 들어올 때 가격을 매우 낮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팔리고 나서 팔린 금액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는다면 이 가격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뒤에 주는 것까지 합친 게 진짜 가격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특수관계자. 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어려운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본사와 지사, 아빠와 아들 이런 거래들 있죠. 그 거래에서는 본사가 지사한테 주는 그 가격이 진짜 가격일까요?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특수관계자여도 거래 가격을 비싸게 주는 경우도 있고 싸게 주는 경우도 있으니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거래가 배제할 거예요. 이거 디테일하게 나중에 배울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을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두면서 아주 지엽적으로 이 네 가지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세관 입장에서 크로스 더 라인, 이 선은 넘어오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어디를 연결시켜서 보냐면 예전에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할인이라는 걸 배웠죠. 할인을 크게 보면 BDB 시절에서 할인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WTO 과세평가 시점에서 보는 할인이 있었는데 BDB 시절에서 보는 할인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할인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시장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만이 인정이다. 그게 곧 정상이다. 그래서 정상 할인과 비정상 할인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버렸고, 그쵸? 그렇게 구분을 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의 차이점은 유일하게 정상 가격 등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정상 가격을 벗어난 나머지 할인들은 다 무슨 할인? 비정상 할인. 이런 방식을 무슨 방식을 했어요? 파지티브 방식. 그쵸? 긍정적인 방식. 원래 긍정적인 게 되게 좋은 말인데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파지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되는 것들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이런 방식이었고, 그쵸? 그랬는데 이게 이제 WTO를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정상 할인, 비정상 할인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했죠. 그래서 야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할인들은 다 뭐가 된다? 다 오케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인 방식으로 안 되는 방식들을 정해놨는데 그 방식들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 방식들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BDB 시절에서 말하는, 굳이 말하자면 BDB 시절에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할인, 야 이거는 안 되지 라는 할인이 WTO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어쩌면 비정상 할인을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래서 잘 보면 특수관계자 영향, 특수관계자가 있어요. 특수관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격을 깎아줬어요. 아, 야 너 우리 지사지? 너 90% DC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할인 들어갔죠. 그 할인이 무슨 할인이라는 거예요? BDB 시절에서 말하면, 굳이 말하면 비정상 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의 사유로 할인을 받았으면 결국엔 그 가격들은 할인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할인이 인정이 안 된다가 결론인데, 할인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생각의 전환, 할인이라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죠. 할인이라서 인정이 안 된 게 아니고 특수관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깎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그 다음에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서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어져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우리 과세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고,